아리랑 시내센터, 아리랑 인디웨이브와 성북 구립도서관이 함께 준비한 기획전 책과 영화의 만남, 함께 바라보다. 진행을 맡은 박혜선입니다. 여기는 지금 허구의 삶을 쓰신 이금희 작가와 그리고 이 소설과 결을 함께하는 4편의 단편 영화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금희 작가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허구의 삶을 쓴 이금희라고 합니다. 허구의 삶은 어린 시절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거나 사랑받거나 보호받은 경험이 없이 상처 입은 아이를 내면에 둔 채 어른이 된 허구와 상만의 일생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수담 감독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수담은 바둑을 두는 두 명의 여고생이 서로 한 수 한 수 신중히 두며 각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봄밤 연출한 윤대원입니다. 봄밤은 이 두 남자 주인공들의 미묘한 우정을 담은 테니스 영화입니다. 51Hz 감독 최원우입니다. 51Hz는 시골 학교로 전학 온 오도와 시골에서 혼혈 아이로 차별받는 아이 슈아의 그런 우정을 담는 이야기로 판타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지방 촬영차 아직 오지 못한 박영주 감독님의 1kg이라는 단편 영화도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책과 영화의 만남. 책으로 나와서 영화로 상영되는 작품이 굉장히 많고 또 영화화했다가 책으로 또 쓰여지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책과 영화는 같은 출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 뿌리가 같지 않았는가. 작가 이금희 선생님께서는 허구의 삶을 쓰시면서 이 4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하셨는데 혹시 이 4편의 영화 속에서 이 작품 속에 어떤 비슷한 결을 찾은 인상 깊게 남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영상으로 보는 듯한, 읽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에서 아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고 또 아이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어요. 봄밤에 테니스를 매개로 둘이 우정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제 작품하고 그런 등장인물이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담을 보면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사실적이고 재미있게 그려져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또 52헤리츠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래서 차별이나 뭐 혐오나 이런 아이들의 어떤 세계를 판타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금희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혹시 이 양자역학이나 평행 우주론 이런 것들이 작가가 쓰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의 세계관으로 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들을 쓰면서 이금희 작가의 어떤 세계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본격 SF를 쓰기에는 너무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짧아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존재에 관한 뭐 깊은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철학적인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에 의해서 지금 A라는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B라는 삶, C라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선택한 삶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저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작가나 감독이 추구하는 세계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삶들의 궁금증을 던지는 것.
굉장히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목 수담. 우리가 어떤 제목이 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이 작품 속에서 수담이라는 제목이 주는 상징성?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바둑도 사실 비슷한 의미에서 소재로 사용을 하였는데 필승법이 있다, 신의 한 수가 있다라기보다 그 한 수 한 수를 신중히 두고 상대방과 나누는 그 시간이 중요한 점에서 인간관계도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국은 답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지점에서 영화가 흘러가거든요. 소영과 윤지가 하나의 흑돌백돌을 갖고 그 모습 자체, 그 둘이 한 수 한 수 신중히 두며 느끼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이 손의 대화가 아닐까 해서 수담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영화가 윤지가 소영이를 대신해서 바둑대회에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소영이가 바둑대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그 소영이가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윤지는 이렇게 말하죠. 괜히 널 해줬다. 내가 나갔을걸. 다음에는 내가 꼭 나갈 거야. 하고 영화는 엔딩을 맺는데 결말이 너무 궁금해요. 소영이가 알려준 그 어떤 신의 한 수로 윤지가 그 동아리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런 필승법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소영이도 결국은 패를 하죠. 하지만 엔딩에 됐을 때 소영과 윤지는 이미 서로 뭐랄까 통했달까요? 그래서 서로 이미 변했고 좋은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정답을 굳이 쫓지 말고 그것만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의도였어서 윤지는 계속 바둑을 했을 것 같고요. 이기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아, 네. 네. 즐기는 윤지로 네. 남겨두겠다. 네. 네. 윤대원 감독님, 봄밤. 우리가 어떤 신호비라 그래야 되나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감독님이 어떻게 해서 이 영화와 조우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뭔가 스포츠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 영화를 찍고 싶었던 평소의 생각들? 네. 그리고 막 역동적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관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테니스 경기를 보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판단 미스를 해서 영화를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첫 장면. 근데 그 봄의 밤. 제목만 들어도 좀 뭔지 모르게 좀 아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의 제목을 봄밤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봄밤이라는 게 좀 어떤 멜로적인 느낌, 뉘앙스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를 찍을 때 좀 컬러에 대한 흥미가를 좀 있었어서 코트가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이런데 그 좀 뭔가 분홍 꽃잎 같은 게 떨어지면은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엔 했었는데 봄밤의 테니스장. 색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또 감독님이 봄에 어울리는 색상들로 어떤 화면의 이미지를 채웠던 의도가 또 느껴집니다. 이금희 작가님, 작품이 허구의 삶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허구이고 또 제목도 허구의 삶이고 이 작품은 이 제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쓴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허구의 삶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제목이 주는 상징성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제목이 먼저 떠오른 작품이었어요. 어떤 작품들은 작품을 다 끝낼 때까지 마땅한 제목이 안 떠올라서 고민하는데 이 작품은 허구의 삶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주인공 이름을 허구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먼저 떠올랐었고 이 글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신문 기사에서 본 유괴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경찰에서는 그 아이의 친부모를 찾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저는 되게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 생각을 하니까 그 애는 여태까지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유괴한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친부모를 찾더라도 그 떨어져 살았던 그 기간의 그 상처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래서 이 허구의 삶의 애초에 그 아이디어는 그 기사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최원우 감독님, 52Hz 아주 잘 봤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인터넷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산속에서 고래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나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걸로 내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장면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고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52Hz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또 인간의 삶에 어떻게 대입을 해볼까라고 해서 만든 게 52Hz고요. 52Hz는 소통에 관한 그런 영화여서 고래가 하는 행위가 인간이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입시켜봐서 이렇게 만들면 한 영화가 이쁜 영화가 탄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딱 보면 그 첫 장면 주인공이 우도가 전학을 올 때 비가 내리잖아요. 비. 그 다음에 우도가 어떤 것을 뭔가를 할 때마다 비눗방울이 이렇게 뻥뻥 터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좀 와닿는데 혹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좀 상징성을 부여했는지. 딱히 물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제가 그 영화를 공부하기 전에 미술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이미지로 나가는 게 저만의 표현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대화로 하기엔 좀 서투른 면이 제가 많아서 이미지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물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래라서 그런가 그 비라든지 비눗방울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비눗방울은 그 슈아가 항상 하고 다니는 그 목걸이 비눗방울 그게 있어요. 근데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그게 슈아가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후 불는 걸 상상하면서 그게 우도한테 닿기를 바라는 그 마음, 슈아의 그 외로운 마음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 비눗방울을 설정을 했고 그 외 나머지 이미지들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의 그 녹색도 아니고 연두빛도 아닌 그 막 파스텔처럼 퍼지는 빛깔이라든가 들판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감이 아주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허구의 삶을 쓰신 이금희 작가님, 이 영화를 보면서 작가님의 소설과 어쩜 닮은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른이 부재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뭐냐면 그 주인공 슈아와 우도의 뭐 가족이나 이런 어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학교가 나와도 학교에도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 3명의 아이들이 이 2아이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뭐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거나 중재를 해줘야 될 어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우도가 그 드론 뭐 부품 고치는 거를 찾으러 다닐 때 우리는 없다 여기는 그런 거 없다 하고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을 그 거절하는 어른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 52Hz에서도 어른들이 그런 모습으로 부재하거나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수용해주지 못하는,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나오는 게 제 소설의 어떤 그런 결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어른들의 부재, 어른들의 부재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어떤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저는 그 52헤르츠에서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주는 그 세 캐릭터가 어쩌면 우리가 있는 어떤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편견을 가지고 어떤 그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현실을 그 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 주인공 슈아가 끊임없이 고래와 교신하고 싶은 것은 소통의 부재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로 좀 느껴져서 굉장히 아련하게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 슈아라는 인물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슈아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막 찾아봤는데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가 이제 많이 그 배우로 활동하는 배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했던 배우도 전혀 연기 경력이 없는 잠깐 이제 시켜보고 그래도 대사가 많이 없으니 좀 이제 그래도 괜찮지 현장 지도를 좀 많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여기 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죠. 네. 아니 정말 와닿았어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가 말하지 않은 말을 읽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 4편의 영화 중에서 박영주 감독님의 1kg 감독님이 촬영상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현혜영의 소설 해물 1kg이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영화예요. 허구의 삶과 어떤 같은 맥락은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 이 작품 속에서도 아이를 잃은 그리고 아이를 유괴한 양엄마, 두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결로 연결되고 있는 영화인데 감독님이 보내온 답은 편혜영 소설을 원작으로 했지만 당신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개인적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된 이 책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모정이라는 것을 한번 접근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영화 1kg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가족의 부재, 다시 말하면 잃었거나 헤어졌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원우 감독님의 영화가 보는 관객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으면 좋은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다름으로 인해서 소통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 외향적인 걸로 아니면 갖고 있는 부라든지 그런 걸로 형용될 수 없는 그냥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상대방과 마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서로 조금이나마 그런 소통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마음이 맞으면 누군가 어른과 아이든 서로 다른 성별이든 간에 소통은 늘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김대원 감독님, 감독님이 그럼 찍고 싶은 영화는 어떤 거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캐릭터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화가 요즘엔 저도 좋고 저도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 감독님은 앞으로 어떤 영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차기작으로 준비 중인 작품은 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집에 관련된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집을 버린 여자와 집이 없는 남자와 집에서 버려진 유기견이 서로 만나 각자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금희 작가님은 이 4편의 영화를 보셨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영상으로 읽는 동화나 청소년 소설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통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젊은 감독님들의 작품이지만 크게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단편 동화나 단편 소설을 쓸 때 그럴 때 어떤 영감을 얻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책과 영화를 있는 어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서로에게 어떤 또 자극이나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유대영 감독님은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감독님의 영화들의 관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만들 때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자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보고 읽는 사람의 자유. 그 영화를 보고 누구나 다르지만 또 거기에서 저점을 찾아서 같이 함께 어떤 소통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로 해석됩니다. 최원우 감독님의 영화가 어떤 식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주제가 소통이니만큼 그러니까 좀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오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한 편의 소설과 4편의 단편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분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딱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어쩌면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 내가 만드는 이야기는 여기 이곳 현실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현실의 이야기 속에서도 소통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잘 내리셨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단편 영화와 소설, 그 소설과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관을 찾고 도서관을 찾고 책을 넘기고 영화를 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작가와 감독의 세계관도 엿볼 수 있었지만 그 영화와 글을 통해서 나와 닮은 구석,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만났다면 어쩌면 이 가을이 좀 더 풍성하고 따뜻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랑 시내센터와 성북 구립도서관이 함께 준비한 기획전 책과 영화의 만남, 함께 바라보다.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영화와 책 속에서 마음이 머물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획전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